안녕하세요. 다니로드입니다. 오늘은 중국 지위 박탈 추진 중인 미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은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회 안건을 WTO에 제출하였고, 지난 3월에는 데니스 시어 WTO 주재 미국 대사가 WTO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은 달 뒷면에 탐사선을 발사했는데도 가난한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고 고집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테드 요후 의원이 미국 의회는 정부와 함께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며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관련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으며 1대1로 구상을 통해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비판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은 본인들이 두 번째 경제대국은 맞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과 교육 수준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 따른 특혜가 있기 때문인데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WTO 회원국은 3분의 2가량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선진국 대비 시장 진입 장벽을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종 협약을 이행할 때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며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자기선언 방식입니다. 즉, 개발도상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그 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방식인 건데요. 한국도 이런 방식으로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을 선언하라고 요청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어 협상 끝에 향후 국제무대에서 농업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미국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선언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일부 개발도상국이 우대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은 WTO 취지에 반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개발도상국 결정을 위한 새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새 기준에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국가,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 상품 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해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 중 2개 항목에 해당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개발도상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새 기준을 제시한 거지만 미국이 세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수입산 농산물에 매기는 관세를 지금보다 대폭 감축해야 하고 쌀 변동 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WTO에서 규정을 변경할 때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중국, 인도 등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선정 방식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향후 한국에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이나 농업 보조금 감축 등 현실적으로 한국 농업이 수용하기 어려운 의무들이 줄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키기 위한 논리를 생각해야 하고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정부 차원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이며 낙관적으로만 전망하여 이에 대비하지 않은 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니로드였습니다.